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태진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수능 국어를 대비하기 위한 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러하고요. 강사 소개, 약속, 상세 커리큘럼 안내, 현강 메리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강사 소개부터.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요. 현재 러셀에서는 대치, 목동, 부천, 분당 이렇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탕국어연구소의 바탕모의고사 공식 해설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네, 약속 부분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 모두를 고려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다른 수업으로 보충할 필요 없이 제 현강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완전성 갖추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기출분석 깊고 자세하게, 폭넓게, 친절하게 진행할 거고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뿐만 아니라 화법과 작문까지 유기하지 않고 개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연계교재 정리,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까지 관련 기출 싹 다 모아서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실전 모의고사, 독서 문학 공통뿐만 아니라 선택까지 45문제 모두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에게 맞는 강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정규 수업과 AM 강의의 타겟층을 좀 나눠서 여러분이 이 본인 상황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좀 구성을 할까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현강 메리트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인강이 아니라 현강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수많은 현강 중에서도 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특별한 자료가 있고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는지는 이후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M 정규 세분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M은 주 2회 오전 수업이고 오전 수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재수생 대상일 수밖에 없겠죠. 주 2회라서 수업 회차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상위권 도약을 위한 자세하고 친절한 기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타겟층은 중위권 재수생이고요. 여기서는 모의고사 콘텐츠를 바탕을 쓸 생각입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감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좀 많이 버거워하거나 또는 좌절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해 기본기를 정갈하게 물어보면서도 합리적인 난도를 갖춘 바탕 모의고사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저는 이감 오프라인 콘텐츠 꼭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감 콘텐츠 선택 구매로 풀어놓겠습니다. 당연히 해설 영상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는 주 1회 수업인데 3시간 반 만에 일주일 동안의 국어 공부를 포괄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핵심 지문 위주의 짜임새를 갖춘 기출 분석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다 콘텐츠로 제공이 되는데 중상위권 대상으로 제가 초점을 맞출 거고 여기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이감을 쓸 겁니다. 그리고 역시 바탕 콘텐츠 선택 구매 가능하게끔 풀어놓을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연간 커리큘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수업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독서문학 공통, 그리고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EBS 분석 수업입니다. 일단 독서문학 공통 같은 경우에는 수능 입문 강좌인 기, 개념 완성 강좌인 승, 그리고 심화 단계인 전, 다음에 파이널 패스, 수능 국어 마무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묶어서 간결하게 제공하는 겨울 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택은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개념 강의 진행할 거고, EBS는 독서와 연기 기출 분석, 묶어보기, 그 다음에 문학 몰아보기,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낱낱의 강의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기출 분석인데 기단계죠. 제가 부제를 글 튕김 현상의 해결이라고 잡았는데 일단 글을 잘 읽어야 나머지 독해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능 국어를 잘 치르기 위해선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바로 독해 정확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시험장에서의 리듬감, 그리고 세 번째가 EBS 연기 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독해 정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개는 갖춰 놓았어도 무용지물이거든요. 독해 정확성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저는 바로 이 정확한 문장 읽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수업 진행하다 보면 생각 외로 개념 정의가 주어진 문장 정확하게 읽는 학생 많지 않거든요. 주어서 서로 짝 확인하지 않고 수식어구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일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만을 대충 내모치고 넘어간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문장들을 놓치게 되면 당연히 글 튕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목표의식을 둘 거고, 독해 기본 문장 읽기 학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와 인과관계 파악 훈련하는데 좀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학 부분에서는 역시 문학 작품의 해석이 튕기지 않기 위해선 수능 국어가 요구하는,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문학 개념화라고 부를 건데, 그것의 판단 기준과 활용 방법 안내할 겁니다. 그리고 갈래별 읽기 원칙, 서정 갈래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서사 갈래에서는 어떤 태도로 작품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 극 갈래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좀 기본적인 것들을 차근차근히 정리해 나갈 거고요. 다음으로는 3, 5월 달에 진행되는 승 단계입니다. 제가 부제는 생각의 정리, 글 읽는 법이라고 붙여놨는데, 낱낱의 문장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그 문장들의 의미를 조합해서 이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정리해야 그 정리된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구체화 단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생각의 속도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비로소 시간 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의 정리라는 건 독서에서는 보통 1문단의 문제 제기, 그리고 문학에서는 보기 및 내면의 직접 제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거리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시간 부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은 최근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고난도 독서 문학 기출들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 5월 달에는 유평 대비 2가 모의고사가 현장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전 단계인데, 제가 가나 집중 훈련이라고 부제를 붙여놨죠. 요즘에 아무래도 독서 변별의 핵심은 바로 가나 복합 지문이죠. 그런데 가나 복합 지문 하나 해설하려면 한 30분 정도가 걸리게 되거든요. 이 덩치가 개별 지문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 독서의 변별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나 복합 지문 훈련은 제가 유평 여러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시기가 2월 모의고사를 치른 직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평 심층 분석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독서 변별의 핵심엔 가나 지문 정복의 목표가 있겠고, 그리고 이 낯선 지문에서는 가나 지문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이 태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바탕 독서 가나 인재 추가 풀이가 진행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업은 시기상 AM에서만 가능해서 AM에서 현장으로 진행을 하고, 정규반은 이제 영상으로 지급이 될 건데, 리트 기출 분석 할 겁니다. 낯선 지문 중에서 물론
이 검증된 업체들이 만드는 사설 콘텐츠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퀄리티가 보장된 국가기관에서의 문제들을 또 살펴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트 지문 중에서 수능에 적합한 지문만을 제가 엄선할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적절한 난도겠죠. 어디까지나 우리의 목표는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것이지 리트 준비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좀 어려워 보이는 질문들을 들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좌절감을 안겨드릴 필요는 없죠. 수능에 적합한 중에서 중상 난도의 구성을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끔 제가 신경을 쓸 거고, 낯설면서도 검증된 지문을 통해서 모래주머니 효과로 독해 추론 문항을 대비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무리 모든 것이로 제가 부제를 붙여봤는데 파이널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EBS 압축 정리, 기출 마무리 등등 수능 국어 마무리를 위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사설 콘텐츠들은 우리가 기출 따로 사설 콘텐츠 따로 이 다른 태도로 접근하면 전반기의 과정이 무의미하잖아요. 사설과 기출의 연계성을 확인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집중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할 거고요. 낯선 지문에 우리가 기와 승 단계를 통해서 연습해 왔었던 문장의 정확한 읽기와 생각의 정리 적용하는 연습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기본적으로 관련 기출문제 요약 정리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 나가면 된다. 연계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EBS 작품뿐만 아니라 독서 소재까지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규반에선 이감, AM반에서는 바탕 콘텐츠 위주로 다뤄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선택 강의인데 올인원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여놨죠. 개념, 규칙 분석, 문제풀이. 좀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 때 모든 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언어 매체든 화법과 작문이든 4주 만에 끝내지는 않고요. 8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최근에는 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의 난도가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선택 과목에 발목 잡혀서 수능 국어 등급이 확보가 안 된다든가 또는 표준 점수가 떨어져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일단 화작은 지문 유형별 독해 태도, 예컨대 첫 세 문제, 강연, 발표, 연설 같은 것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선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문제들, 화법과 장본, 이 복합 유형은 가와 나를 어떻게 연결해서 읽을 건지, 마지막에 장문, 세 문제, 최고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이게 다 사실은 이 출제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이 지문 유형별 독해 태도를 정리할 거고, 선지 처리 방법 습득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작은 아무래도 중요한 게 바로 강약 조절이죠.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 자세히 읽다 보면은 또 독서 못하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너무 또 날림으로 읽게 되면 문제를 흘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으면서도 시간 부족에 시달릴 수 있지 않는 그 정도의 이 적정선이 어디인가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다음에 언어 매체는 아무래도 개념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제 포인트가 흩어지기 쉬운 개념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 단고나 노트를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느낌으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게끔 이 개념 간의 이 관계, 그리고 출제 요소, 의문 파트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단어 파트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고, 문장 파트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국어사, 그리고 어문 규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좀 출제 요소별로, 그리고 개념 간의 관계별로 좀 연결지으면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이 두 수업 모두 본바탕 선택 과목 엔제 풀이가 같이 병행이 될 겁니다. 바탕 콘텐츠가
좀 선택 과목이 어렵게 구성되는 편이기 때문에 최근 선택 과목의 난도가 올라가고 있는 수능 국어를 대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EBS 수업입니다. 일단 4, 5, 6월 달에는 EBS 독서 분석이 진행이 될 겁니다. 최근에는 EBS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 연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높아지는 EBS 독서 연계율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EBS 연계교재 수록 지문 완벽히 분석할 거고, 그리고 주요 개념 정리 및 기출의 관점으로 생각의 정리 역시 똑같이 적용해보는 과정 거칠 겁니다. 관련 평가원, 교육청, 리트 지문 함께 학습함으로써 기출에서는 이런 소재들이 이렇게 다뤄졌다.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7에서 9월 달에 EBS 연계유제 문학 몰아보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역시 또 작품 수가 몇백 작품이 되다 보니까 주제와 줄거리에 집중해서 간결하게 정리해야 여러분이 시험 직전까지 이 내용들을 기억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작품별 출제 요소 안내 및 출제 예상 부분 확인 같이 할 거고, 그리고 과거 수록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미수록된 부분이 있다면 다 찾아서 함께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BS 문학 연계에 반영된 엔제 이 시기에 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강 메리트 부분인데, 일단 콘텐츠는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관리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출분석 콘텐츠는 뭐가 제공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지문 해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이 문장별로, 각 문단별로 개념은 어떻게 읽어야 하며 거기서 어떤 생각의 정리들을 했어야 되는지 제가 직접 지문 해설 다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학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게끔 문장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추가 기출문제 같이 들어갈 건데, 이 기출분석 콘텐츠의 제목은 바로 완벽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로 양치기 하면서 감을 익혀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란 소책자를 통해서 비기출 문학 엔제와 비기출 독서 엔제 매주 하나씩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BS 학습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였는데, EBS 독서 지문 분석 자료, 여기 기출 분석 워크북에 실려 있는 상세한 지문 해설처럼 똑같이 지문 해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생각을 정리하면서 차분히, 그리고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독학할 수 있게끔 다 지문 해설 쓸 거고요. EBS 독서 연계 엔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평가원, 교육청, 리트 기출문제 및 지문 해설 같이 수록할 겁니다. 네, 그리고 EBS 문학 같은 경우에는 관련 평가원,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비기출문제까지 다 엮어서 이 연계 엔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복습 자료인데, 실전 모의고사 완전 학습, 실전 모의고사 연계된 작품 정리할 거고, 거기에 연계된 독서 소재 정리해서 매주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게끔 복습이란 콘텐츠가 제공이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탕 콜라보 콘텐츠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클래시컬하게 독해 문제를 내는 출제 기관이 바로 바탕이 아닌가 합니다. 바탕에서는 문장 읽기의 기본기, 너 주어 서술을 똑바로 확인했니? 주요 성분 놓치진 않았니? 수지 갖고 고려해서 개념적인 정확하게 읽었니? 1문단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생각의 정리 차분하게 해가면서 글 읽었니? 여기에 집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탕 콘텐츠를 콜라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 수강생 전역으로 제공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바탕 콘텐츠는 제가 현장에서 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강생 특전이고요. 아마 할인 폭은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별 콘텐츠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진 바탕 현장 전용 콘텐츠 바탕 독서문학 모의고사, 관연도 바탕 기출 문제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독해 기본기를 정갈하게 잘 묻고 있다.
그리고 문학에서 기본적인 감상의 태도를 잘 묻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재교사가 공통 과목 모의고사입니다. 해설강의 다 같이 제공되고요. 실제 시험지 형태로 패킹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콘텐츠가 아무래도 기존의 바탕 콘텐츠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2026학년도에는 최대한 좀 중복되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협의 중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리 프로그램인데 제가 부제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개개인별 최적화된 맞춤 관리를 제공한다는 뜻인데 일단 먼저 모의고사 성적은 다 누적 관리됩니다. 그래서 통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험 칠 때마다 성적표 다 나가고요. 통계 분석에 기반한 대면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들과의 접촉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제가 2026학년도에는 시간표도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했거든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수능 시험을 3번 치고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했고 대학에 가서는 행정고시 4년 반 준비했습니다. 도합 수험생활 7년 반인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러셀에 계신 어느 선생님보다도 제 생각입니다. 어느 선생님보다도 여러분의 고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자부하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고민 상담이 제 해결 능력 밖의 내용이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이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 상담 그리고 학습상의 애로사항들 충분히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자부하고요. 다음에 성찰지 관리 파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화면이 흐린 것 같은데 실제로 모의고사 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태도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분석할 수 있는 이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파일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숙제 검사 시에는 이 내용도 같이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출결상 및 과제 첨삭. 매주마다의 과제에서 어떤 내용이 부족했는지를 저희 조교들이 면밀하게 첨삭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PDF 파일로 정리가 되어서 전송이 될 겁니다. 네, 현장 시간표인데 월요일 오전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는 러셀 목동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오후 시간이 비어있죠? 이 시간에 뭐 할 거냐? 다 대면 상담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학생들과의 접촉점을 좀 늘리기 위해서 시간표 조정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후 시간에 다 대치 러셀에서 현장 수강생들 대면 상담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오전에 목동 수업이고 그다음에 저녁에 부천 수업인데 목동에서 부천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면 상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요일에는 제가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일정이 없기 때문에 고민 상담과 학습 질문들 다 받고 나서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는 열심히란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글자 그대로가 갖고 있는 축자적 의미를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이지만 이게 사실 한자가 뜨거울 열자의 마음 심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란 건 무언가를 가슴 뜨겁게 한다라는 뜻이겠죠. 수능 국어는 결국 읽고 이해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하나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이게 기 단계였죠. 문장의 의미를 결합해 논지를 파악하는 좀 지겹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생각의 속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승 단계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얄팍하게 언어 매체 중에서 매체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
화법 과정은 어떻게 좀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을까? 독서로는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의 속도 자체를 높이는데 좀 주력하십사 당부드리겠고, 찾기나 틀에 기대기보다 있는 그대로 주어진 글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즉 가슴 뜨겁게 공부합시다. 경험자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태진이었습니다.